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금요일 또 시작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25%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다시 2700선을 회복해서 2723, 코스닥이 0.8% 플러스로 857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1.3% 상승, SK하이닉스가 2.4%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배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엔솔이 1.5% 플러스, 그리고 삼성 SDI도 1.5% 플러스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밸류업도 오르는데요. KB금융이 2.2%, 신한지주가 3.7%,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오르고요. 알테오젠도 3%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엔비디아 시총 1위 되면서 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올라주고, 2차 전지도 올라주고, 밸류업도 올라주고, 나머지 자동차도 소폭 오르고, 그리고 기타 등등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서 지수 자체 그리고 시장 자체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요. 네, 뭐 좀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우리 현충일날 휴일만 아니었으면은 네. 단연 코스피 한 2%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휴일 있고 또 전거래일이 약간 기술도 꺾여서 좀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EBC에서 금리 인하한 거, 또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금리 인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강하고요. 그다음 이 거래일 합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기술주들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 좋은 산업군들 뭐 너무 좋은 기조 보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방산, 좀 쉬어가던 방산이나 뭐 이제 조선까지도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거의 전방위적인 이런 산업군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강하거든요. 게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전거래,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제 판호 관련된 이슈와 게임 신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상황이고요. 또 금리 인하와 연결이 된다면 바이오 쪽으로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SC제형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뭐 비소세포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투심 굉장히 강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이 좀 이런 이 흐름 차이를 같이 맞춰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선물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져야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강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유지가 돼야지 오늘 테마성으로 사실 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10시부터 또 가스전 관련된 또 브리핑을 하니까 또 원자재 쪽이 다 올랐어요. 뭐 금, 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구리 막 이런 거 다 날라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돈 돌 때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 흐름들이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테마성으로 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나타나면은 굉장히 피곤한 하루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JM님께서 반도체 지겹다. 다 팔고 엔비디아나 유전이나 사야겠다.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좀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장 지금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멘트 들어본다면요? 네, 시장 전략 업데이트 시간 되면은 바로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 그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쉽죠. 어저께 쉰 것이.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로 당분간 장이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하루이고요. 그 정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장은 뭐 오늘은 전강 후약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강 후약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최소한으로 좀 지켜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는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그 대부분이 좀 대형주인 것 같습니다. 1.5% 오르면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7%, 가장 강한 흐름이고요. SK와 SK 스퀘어도 역시나 7%, SKC 4.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4% 정도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중형주도 삼양식품이 5%, LIG 넥스원 3%, 오뚜기 2.5%, 빙그레, 삼양, 오뚜기, 빙그레 이런 종목주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PNT가 5.6%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오늘 Y랩이나 미스터블루 이렇게 그리고 펄어비스 이렇게 엔터 관련된 그리고 뭡니까 웹툰 관련된 이런 노른 종목들이 5% 이상 또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원익 QNC가 3.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리노공업 등등 PSK 홀딩스 이쪽에 한 3% 정도, 주성도 오늘 1.5% 정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락하는 종목 뭐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변압기 쪽. 변압기, 네, 요거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초성중공업 요런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일단 구리 가격은 구리 선물 가격은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한 4% 정도 반등이 나왔고 미국에서 이제 전거래 휴장일 때는 뭐 이튼이라든지 좀 주요 전력기기가 올랐는데 전거래에 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부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이슈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 급증인데 미국 에너지 장관이 빅테크 에너지를 자체 조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책적인 이런 흐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체 조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달을 해야 되지? 그냥 이걸 전기를 단기간에 사오는 부분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전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건지 여기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쪽은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 반대로 SMR 쪽은 좀 강했는데 SMR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력이 생산하는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전력기기 쪽에서는 일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월봉상 이격 굉장히 좀 크게 벌어졌으니까 그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만큼 네. 이렇게 해서 차익이 나오면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지금이라도 나 익절해버려야지 이게 지금 괜찮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수익권이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럼 던져야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규 매수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평선들이 좀 빠르게 이탈이 되면은 요거 이제 안 받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는 천천히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지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그 관련주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액트지오랑 산업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청사에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피팅 관련주 그리고 테마로 본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뭐 남북러 가스관 사업 뭐 피팅 도시가스 뭐 이런 종목들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 5% 정도 떨어지고 있고 하락폭을 더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혹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10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주말 동안에 또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주목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업종이나 테마로 상승하는 그런 섹터들이나 혹은 종목들 봐도 이게 오늘은 약간 뭐 연차 내고 또 휴일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주식시장도 조금 한산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오히려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오늘 사자 그럴 수 있지. 네. 차라리 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이렇게 대형주 사시는 분들은 일단 장 초반에 쫙 사고 그 다음에 후반은 좀 널널할 것 같아요. 장의 분위기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요일날 저희가 오늘 휴가를 낼 수 또 없지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봐주시는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오르다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한 1.3%로 상승폭 좀 줄였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4% 플러스로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국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서 뭐랄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아이들의 개념으로 반도체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 그럼 하이닉스예요? 네. 지금도? 그렇죠. 주가가 이제 많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삼성이 들어온다 아닌다 뭐 그거 이제 많이 얘기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다 교육이 됐기 때문에 네.
따로 안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롱하고 숏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결판 날 때까지. 네. 아, 양브라운님께서 주말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네요. 주말 아니었 주말 아니었죠. 연휴. 연휴도 아니지. 왜냐면 목요일 날 징검다리니까. 연휴는 아니고 그냥 쉬는 날. 쉬는 날. 휴일. 휴일. 근데 휴일인데 목요일 날 쉬니까 약간 주말 느낌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쉬다 와서 좀 정신이 혼미한데 오늘하고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섹터로 본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또 오르는 섹터로 봤을 때는 보험, 삼성생명 여기가 4.8%, 롯데손해보험이 2.8%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금융도 역시나 오릅니다. SK 우선주, SK스퀘어, 신한지주, 삼성생명, SK 미래에셋증권 여기가 4%에서 5%. 이렇게 그 밸류업 특히나 이제 금융주 가는 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 투표 뉴스 뭐 있었나? 시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랑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양양분으로 네. 이제 외국인을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특히나 뭐 반도체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걸 100이라고 치면 3분의 1은 반도체, 3분의 1은 이제 저 PBR인데 또 이제 분기 배당 시즌이 또 조금씩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또 배당 쪽으로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이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좀 넘어오는 흐름들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 시나리오 자체가 3분기, 4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 아직도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서로 좀 요런 부분에서 힘을 좀 모으는 방향으로의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 PBR도 굳이 그런 투심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포트 중에 하나로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산업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시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적인 매수 심리들도 오늘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줍니다. 초반부터 지금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11,600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도 1,400억 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뭐 금리나 매크로 환경 플러스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 플러스 2차 전지를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쨌든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한국 시장도 조금 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도 뭐 코멘트가 있다면요. 하이닉스가 또 저는 이제 시장 전략 시장 전략 그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있는데 뭐 이거 합시다.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가장 크게 두 가지였는데 보세요. 금리가 다시 이제 두 번이 기본이 됐거든요. 미국 금리가. 네. 미국 금리가 두 번 되고 10year bonds가 14.3으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내려온 식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우자지간에 오늘 뭐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느나 이 흐름이 이제 되고 삼성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전히 많지만 결국은 시간의 이슈라고 사람들이 일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뽀개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이 똑똑한 에듀케이션이 잘 되는 아주 바람직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우리 수요일 날 했잖아요. 들은 거 없습니다. 네네네. 누구 썰에 가면은 뭐 이제 마이크론에 잘 팔 수 있고 삼성전자한테는 오픈 마인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쪽도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 전략에서 코스피 전망을 좀 높였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삼성전자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이제 나쁘지 않게 되고 있고 조금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네. 두 번이 기본이 되고 세 번 이상과 한 번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세 번 이상 하면 비슷해. 그러면 두 번은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9월 11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게 녹아 들어가면 그것만큼 올라가야죠. 그래서 2765로 조금 높였고요. 미국은 원래
저기 제가 일주일 전에 높여놨기 때문에 네. 그 유지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유지하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똑같으니까 한국 좀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높였고요. 한국 IT 17%로. 그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많이 오른 거 조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줄여지고요. 기업 밸류업, 기타 에너지 조선, 2차 전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국 만약에- IT 쪽을 조금 늘리고 네. 그거 늘리는 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화장품, 미용, 음식료 네. 이쪽의 비중을 살짝 줄이겠다. 네. 그리고 한국 비중 그대로 31%인데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의 그 금리 아니지 고용 지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연장선상이라는 게 확인이 다시 한번 되면은 네.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비중을 줄였는데 많이 줄이진 않고 이미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줄인다면은 어디를 쓸 것이냐 아마도 고민을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기업 밸류업화가 요건데 요거를 높일 것이냐 요걸 높일 것이냐 아니면 요걸 높이면서 요쪽에 2차 전지라든지 단기 트레이닝 이걸 높이면서 그렇네. 화장품을 조금 더 줄일 것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금 비중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거 갑자기 20%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는 여기 맨 끝에 기타하고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네. 뉴스 나온 중에서 미국이 반도체가 조금 빠졌죠. 막판에 그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 좋았는데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엔비디아는 법무부가 들어가고 네.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FTC에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한 게 있어요. 3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돼서 스타트업 컴퍼니를 인수를 안 하고 실제 인수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에서 약간 비난 비슷한 걸 사실은 받았습니다. Inflection AI라는 그 스타트업을 거기 핵심 사람을 다 뽑아왔습니다. 다 거기 부사장부터 창업자 중에 하나 네. 거기 딱 쫓아오는 사람 수십 명을 다 데려갔어요. 야금야금. 그 기사가 왔어요. 3월달에. 뭐야? 근데 그 회사를 인수를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인수하고 하면 인수합병에 무슨 법률 골치 아프니까 인수는 안 시키고 껍데기만 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뽑아간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슈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 그거를 이제는 FTC에 조사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픈 AI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엔비디아는 정확히 이게 도미넌트 하니까 도미넌트 하면서 쿠다가 도미넌트 하면서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못하게 또 커스텀한테 이렇게 했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니까 심리가 조금 주춤한데 이거는 뭐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국한테 다이렉트 임팩트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지켜보는 정도만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장 둔화라는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면서 네. 그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 밸류업에는 네. 은행 자동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포함된다 그러지 마시고 자동차 들어 있어요. 누가 자동차 포함 안 됐다 그러죠? 혹시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한님께서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가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이 없더라도 포트에 넣으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자동차 말씀 같아요. 기업 자체를 좋게 보느냐 여부는 사실은 확실히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네. 제가 확신을 가지려면은 아마 환율이 1300 근처까지 가고도 이하 내려가고도 그 미국에 파는 그 물량과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얘네 그 결국 펀더멘털 넘버가 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기 전까지 기업 밸류업이라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든 안 하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이 환율이나 이런 환경이 바뀌더라도 어떨지 나쁘게 볼 것인지 나쁘게 그건 밀어놓고 네. 기업 밸류업과 스스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파지티브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자동차 펀더멘털이 하면 1300까지 가보고 나서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인지 반도체로 그거는 그때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근디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면 막상 금리 내리면 빠지겠는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그럼 있죠. 그때 가서 생각해봅시다. 금리를 지금 7월 달에 내린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7월 내릴 확률이 20% 올라갔지만 7월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가 한 15만 명, 16만 명 좋은데 네. 갑자기 11만 명이 나왔어. 그리고 금리를 내렸어. 7월 달에. 그러면 반응이 나쁘겠지. 그 사이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근데 그거는 또 그때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중간은 9월 달에 한다는 게 거의 한 40%니까 그쵸, 많이 지금은 그거 시나리오를 반영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픈마인드라고 했지 판다고는 안 했다. 삼전이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는 소리 같은데 아님? 이렇게 물음표 달아주신 모르죠? 우리 뉴욕 개저씨님께서 모르죠? 뉴욕 개저씨 와 해외로 진출하는 K 개저씨 그렇지. 너무 대단합니다. 좋았어. 네. 좋았어. 요거는 어떻습니까? 한미가 삼성이랑 결국 기싸움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 파는 쪽으로 HBM의 장기 성장성을 보면은 파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아닌가요?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자꾸 물어볼 줄 알아서 이거 만들었어 이거를 12페이지 딴 방송에서 써먹을 거니까 10번은 써먹을 거 같아. 네네네. 끝날 때까지. 한 번 만드셨으면은 2차, 3차 써먹는 게 좋죠. 여기가 네? 최초죠, 최초?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네. 이제 기억도 안 나. 알겠습니다. 아니 보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먼저 하는 거지. 돈 많이 주는데 먼저. 똑같은 거 아니야? 한미상 앞으로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돈 많이 주는데 먼저 푼답니다. 지금은 여기가 최고지. 아, 여기가 최고예요. 아, 변화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네네네. 아우, 돈 많이 줘서 다행이네. 나중에 볼 뻔했네. 퍼스트 네네. 커스터머를 배반하면 아, 상당하죠. 그렇죠. 최대 고객이니까. 그럼. 네. 벤더 가거나. 2원화, 3원화. 자, 불가피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당연한 걸 그 뭐라고 막 계좌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주식 갖고 왔다고 해서. 네.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우리는 시간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게 3년 뒤에 가능한 얘기를 우리 주가 시장에 반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반영될 것 같아? 아주 민감하죠. 6개월 까리까리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체할 수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는데 리더가 여기 네. 삼성반도체지. 아니면 엔비디아한테는 삼성 하이닉스잖아. 삼성전자가 뒤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논란이죠.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인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은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뭐 저기 그 진동이 어떻고 뭐 저기 하이닉스의 뭐 기술력, 한미반도체 기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간 거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기스가 날까 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도 몰라요. 한미도 모르고 삼성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자기 지식 갖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원래 자기가 했던 신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런 이슈가 되면은 그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죠. 작년 9월달 영향 안 줬지.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가까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체난망한 기술이냐 어떠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4가지를 해봤습니다. 일단 대체가 얼마나 기술이 시간이니까 First Move Advantage가 있어요. 1년 이상 앞서 있으면 사실 밑에가 따라올 때는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년 뒤져 있잖아요. 3년은 걸립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1년 뒤져 있는데 3년 걸린다는 뭐냐면 세컨 밴드로 들어오는데요. 세컨드로 들어오는데 네. 내가 퍼스트 밴드로 가려면은 1년 늦어서 3년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세컨드가 들어올 수 있는데 퍼스트를 완전히 오버테이킹 할 정도 되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된다. 위에가 잘 못한다든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TSMC 1등 하겠다고 그 뭐지 로직에서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네네네. 옛날에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5년도 더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뒤져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생태계죠. 생태계. 후다 생태계. HBM도 그럴 수 있잖아요. HBM 장비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장비에서는 생태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케이스면 이것도 이슈가 되는 거죠. 예, 후발주가 따라올 때 벽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발도 마찬가지인데 선두는 맞아 어떤 업체가. 근데 라인이 너무 작어. 라인업이. 그러면 이 구속이 옆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게 뚜렷이 보려면 기존 경쟁사가 있었는데 경쟁사가 자빠지면은 야 얘는 독보적이 더 가는 거야. 이 자빠지는 형태인지 아니면 새롭게 누가 들어오는 형태인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맨 마지막으로 딱 잘 나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자금으로 그 회사를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지만은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게 난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년 뒤졌으면 3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거 대체하는 게 하나정밀이 들어왔다 합시다. 올해 뭐 7월, 8월 달에. 그러면 그것이 대체되려면 자금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 기술도 아니라면 3년 걸린다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뭐 이상 돼야지 3년 정도 지나야지 삐등삐등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게 겐또입니다. 또 괜히 디테일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기술이 다른 기업이 대체할 수가 있느냐. 한화정밀 가지고 뭐 한미반도체가 급락했던 그런 이번 주가 있었으니까 선두주자 효과, 뭐 구축한 생태계, 제품 라인업 등등의 요런 기술을 요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 이런 요인들로 대체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기는 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아르모니아님께서 중간에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제가 다른 또 방송사에서 그 유럽 AI 전문가 분들이랑 AI 그런 전문가? 이 AI 앞으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라고 하세요? 그분들도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법률이 들어가는 속도는 너무 느려서 그 갭 차이 때문에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손 놓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AI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위원장까지 다 맡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쵸, 규제위원회까지 하는데 쉽지 않겠네. 이걸 어떻게 규제하냐. 그래서 머스크랑 저커버그는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규제하자고 조금 천천히 하자. 근데 이게 파가 갈려가지고 그들이 규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법무 당국이 나선 게 네. 독점이고 나서는 게 조금 찝찝한 거지 사실은. 아니 초치는 건가 혹시? 그래서 아까 중간에 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AI가 좀 개발돼서 우리가 기본소득 받고 좀 주 3, 4일만 일했으면 좋겠네. 소득은 똑같고. 소득은 똑같고. 더 올라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눈에 띄는 뉴스나 종목이나 혹은 뭐 이슈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뭐 공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봐도 공시가 공시 나왔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 있어요? 뭘 아는 단일 거냐?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고요. 얼마짜리? 이제 전년 매출액 대비 94%로 거의 1,500억 정도. 1,500억. 하이닉스랑.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듀얼 TC 본더 그래핀 장비 수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상대가 SK 하이닉스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나 이런 불안감을 만들어도 한미 반도체와 넘버가 하이닉스가 쥐고 있다. 네. 라는 그게 또 부각이 되니까 뭐 장 초반부터 이제 오늘은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원래 높기는 했지만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삼성전자 조금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또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3.85%대까지 상승력을 좀 키우는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애초에 많이 빠질 때도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잠깐 놀러 간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기사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다.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미반도체가 제가 7가지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뭐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공시까지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주면 뭐 삼성전자도 이제 젠슨왕에 대한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방은 경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시세는 뭐 SK 하이닉스 제가 HBM 필두로 봐야 되는 종목에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최근에 PSK 홀딩스 좀 언급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한 4-5개만 보면 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장면 본부장님 설명해 주실 때 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 갔다가 지금 소폭 상승폭이 줄어서 다시 3등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지금 굉장히 최근에 또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슈만 조금 뭐 이건 당연히 가정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지금 6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다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엄청 많이 높아질 겁니다. 아마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는 정말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도 좀 집중해서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요거 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물론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부담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올린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PNT가 저도 소개를 드렸고 이제 김정렬 본부장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4만 원대, 3만 원대에서 목표 주가 막 9만 원 나왔다고 우리 오프닝 벨에서 자주 얘기했거든요. 네. 이 친구가 벌써 8만 9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PNT는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급사를 제외한 해외 공급사로 넘어간다는 것 때문에 밸류 리레이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뉴스랑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밸류체인 뭐 구조조정에 대한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문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분리막 쪽에서 이 사업들이 매각을 많이 하는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서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부른 쪽에는 이게 수급 쏠림에서 좀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주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종목군들에서 이런 뭔가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한다면 그런 산업군들은 저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랑 1,500억 규모의 HBM 제조 장비 계약 작년 매출액 대비 9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렇게 기사가 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은행 플러스 우주항공 국방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에서 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방사는 뭐 이슈가 있어요? 뉴스가 있습니까? 혹은 방사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강력하게 수급 플레이가 나오는 쪽에서는 저는 지속적인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그 방사는 사실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부지하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적이나 수주나 정부의 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인 방산 국가들의 이런 정책 자금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사실 뭐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산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최근에 가스전이나 유전이나 이런 자극적인 테마성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각을 돌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처럼 작년 11월부터 올해만큼 좀 대형주 안에서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순환 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형주 안에서의 이제 순환매의 흐름만 잘 하셔도 저는 정말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리스크 관리도 좋고 내가 대응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좀 비중 확대 같은 것도 비중 조절하기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저는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사지영님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국장이다. 한미반도체로는 빈살만 못 된다. 영일만 딱 기다려라. 이렇게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오늘 한 890억 그리고 125억 요 정도 지금 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엔 기아,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요 정도 사고 있는데 밸류업 관련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억 원 내외의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는 종목은 에코프로 BM, LG전자, 네이버 에코프로, SKC 요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유전 관련해가지고 오늘 발표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축인 것 같아요. 밸류업이랑 반도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 들어올 때 기름 들어올 때 노 저어보자 기름 위에서 그래서 목요일날 또 이제 우드사이드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온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시에 요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본부장님은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좀 코멘트가 있을까요? 오늘 원익 QNC가 10% 넘게 올라가가지고 VI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네, 원익 QNC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처음에 사고 나서 이렇게 그 좀 신경 쓰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또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 정도? 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안 가는 주식도 있죠. 안 가는 주식? 누가 물어봐서 월덱스. 월덱스. 네, 조그만 주식. 갑자기 말씀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실적 좋습니다. 동진 세미캠? PBR로 7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큰 단점이 IR을 잘 그러니까 못하는 게 보다도 적극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IR이 이슈인지 경영층의 이슈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IR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은 상당히 좀 적극적이게 잘 하시는데 그런 거 아쉬운 것 같아요. 얘네가 중국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낙폭 과대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거는 턱도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두 가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요. 반도체 뭐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네. 반도체 있지. 저는 딴 얘기인데 네. 존슨왕이 컴퓨텍스 타이페이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네.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보실까요? 생소할 게 있는데 존슨왕이 얘기하는 걸 저도 좀 들었는데 포커스를 달리하는 거죠. 챗 GPT에서 토큰당 0.4줄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우리가 저기 이렇게 그 명령을 주고 하려면은 그 우리가 텍스트가 됐던 뭐가 됐던 단위가 우리는 토큰이라 그래요. 이제 60세 이상들은 버스 탈 때 토큰 그 생각하실 텐데 한 개의 토큰이 한 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3개 정도가 한 개단에. 그러니까 한 단어. 한 개 토큰. 3개가 토큰 3개가 한 개 단어라고. 토큰 3개가 한 개 단어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것이 예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8년 전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존슨이 그랬어요. 8년 전에 한 개의 토큰을 생성하려면은 네. 무려 17,000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죠. 저도 그렇죠. 줄을 갑자기 생각해봤어요. 줄은 뭐 에너지가 뭐 어떤 거를 뭐 1m 움직이게 하는 게 원 줄이래요. 킬로줄 할 때 그 줄이잖아요. 그 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전구로 따지면 돼요. 라이트 벌브가 전구겠죠. 전구가 2개가 어떤 전구인지 모르지만 네. 이틀 동안 48시간 작동해야지 나오는 에너지랍니다. 3개 토큰이. 한 개 토큰이. 한 개 토큰이. 그러니까 뭐 만들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 개 토큰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이게 전구가 이틀 동안 이렇게 할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고 지금은 그 8년 사이에 이분 얘기로는 AI가 어떤 성능인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 대충 러프하게 그분 얘기하는 게 1000배 정도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17,000줄이면 옛날에 한 토큰 됐는데 45,000개의 토큰이 생성된답니다. 토큰 하나당 줄이 0.37. 너무 어렵죠? 전력 필요한 에너지가 350배 감소했다고 합니다. 8년 사이에 전력이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야. 생성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 봅시다.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호퍼 있잖아요. 호퍼. 아직 생산 넘버 원.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나오는 게 블랙웨어. 네. H백, B백. 발표한 거 루비는 내년 걸 발표한 거고. 네. 그거 아직 스펙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네네. 잘 몰라요. 나온 게 호퍼하고 블랙웨어인데 블랙웨어하고 GP 어쩌고 뭐 밴드위드스 어쩌고 연산 능력 어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연산 능력 뭐 45배, 밴드위드스 18배, GP 9배 쓰니까 이렇게 하겠지. 근데 맨 마지막에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파워. 네. 전력은 10배다. 그러니까 10배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10배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에 블랙웨어 다음에 뭐지? 루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컨섬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파워 컨섬션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향후 1년, 2년, 3년 생각보다 빨리 파워가 적게 들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게 적다는 게 그 절대적인 전력 소비량은 높지만 그거에 다른 성능이 뭐 40배 늘어나면 전력 소비량은 10배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전력 효율성이 소비가 높다.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력 부족하다는데 반도체 세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뭐 갖다 놓고 데이터 센터 하고 나서 쿨오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공냉식 아니고 순냉식 필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처음 반도체부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이분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세이브한다 그러는데 세이브가 두 가지 중의적으로 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세이브한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세이브한다. 그래서 에너지 얘기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구름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영연방은 주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는 칼로리 표시할 때 줄에 킬로줄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킬로칼로리라고 쓰잖아요. 짬뽕이야? 네? 우린 짬뽕이야?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호주도 킬로줄 써요. 킬로줄 써요? 칼로리나 뭐 이런 거 에너지 계산할 때. 네네네. 예.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는 더 좋은 칩이 나오는 거고 절대적인 전력량은 늘어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는 개념은 확실히 그쵸. 맞는 거고 네, 맞죠.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오늘 딴 데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하던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저기 원전이나 소형 원전 이런 그쵸. 거. SMR. 그 11차 기초 전력 계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원전 3기랑 SMR 1기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 기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 방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국 쪽에서도 20기가와트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이거 1기가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양인데 네. 어쨌든 영국에서 그거 진행하죠. 유럽 쪽에서 전반적인 SMR 추진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막 밀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물론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또 가져온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체코 원전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초 이런 부분에다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져 있고 또 원래는 실체가 맨날 크게 막 몇십 조다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한테 2조 단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원전은 좀 다른가 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꽤 나쁘지 않았어요. 러셀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했을 때도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원전이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네. 원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분명히 또 이제 코멘트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본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요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보고 와서 합시다. 보고 안 보고 보고 얘기하면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분이 입대는 순간 움직일걸요? 그 전부터 지금 움직이는데 예상을 그냥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서도 왜냐면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 지금. 어떻게? 가능성은 어떡해? 있을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어떤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오늘 차익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야 정상이에요. 원래 네네네. 뺐다가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고려시멘트 여전히 좀 슈팅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오늘 먼저 빼야 정상이에요. 빼서 네. 물량 좀 털다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다시 급등을 해야 정상인데 그것도 맞는 말씀. 네, 원래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 유럽이라든지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원재료 쪽이 선물이 대부분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원래는 상승이 나와도 되는 날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슈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형주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노다지로 널려 있는데 뭐하러 작은 기업에다가 물량 크게 태우지도 못하는 거에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대형주가 쉬면서 내가 할 게 없고 좀 어떻게든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려고 하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건 너무 괜찮지만 이미 대형주에서 묵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작은 쪽으로 내가 특히나 이거는 발목 잡히면 한 2년은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2년 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절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꼭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4일이나 지는 지금 시점에 저는 오늘 급등 나와도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그 선물도 지금 매수력이 굉장히 강해요. 2천억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6천억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눌리니까 지수는 살짝 뭔가 눌리는 느낌이 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HBM 쪽 뭐 이제 PSK 홀딩스부터 그런 쪽도 볼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RT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기회 주잖아요. 차라리 단타를 쳐도 이런 대형주 안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서 단타를 치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SK 정님이 이것도 방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접근하지 말자, 신중해지고 알고 접근하자라는 거를 물어보려고 판을 깔아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이라는 건 뭡니까?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아니 그런 거 물어본다고. 아, 그래, 물어본다고. 별것도 아니. 사실 이걸 누가 압니까? 모르지. 근데 또 트레이딩으로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한 주로만 하세요. 한 예, 주로만. 그분들이 요 그러니까 방송 안 갖고 보시지. 계신 분 입장에서 만약에 단기 일찍 들어갔다. 만약에 들어가서 많이 먹고 계시다. 그럼 사실은 그분들은 막 이거 뉴스 나오고 좋게 나오면 아, 이 실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케이. 조금 요 테마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니까 네. 요 테마가 좀 길어진다면 네. 대왕고래 아저씨도 나올 거예요. 대왕고래 아저씨 유튜브 채널 대왕고래 아저씨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티셔츠 입고 그런 분 안 나왔으면 시축이 좋겠어요. 시축이 여기다가 모델링 하나 딱 두고 파이팅 하면서 가자 이러면서 막 그 모멘텀 쫓아다니고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오늘 못 봤네.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갔다 와도 네네, 될까요? 그러겠어요. 예. 신문 한번 보죠.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네, 일단은 이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기업 1, 2, 3들 빼고 4위부터 7위 안에서의 매각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대신에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단독 뉴스더라고요. 단독 뉴스는 일단 반은 거르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는 점에서 업황이 우리가 반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닥이 나온 거에 대한 인식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의 반등이죠. 그 부분을 가장 포커스로 두고 두 번째로는 하방은 좀 경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산업을 봤을 때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던 산업에서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 의심을 지워버려요. 그때부터 우리가 큰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떨어져도 뭐 얼마 안 떨어질 거야 이 생각으로 손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바닥이라고 인식이 들 것 같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는 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의심을 하셔야 내 계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밸류체인, 전기차 밸류체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좀 분리막을 철수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업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수요가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몸값 유지할 때 팔고 그 돈 갖다가 이제 다른 쪽을 하는 거고 또 밸류체인에 대한 구조조정 그 업계 내에서 이제 큰 업체들 현금 흐름도 좋고 탄탄하고 뭐 좀 업황이 눌려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덩하고 덩 결국 뭐 커지는 거죠. 기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엔드 커스터머 단에서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단에서 네. 전기차가 안 팔린다 쪽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그래서 번- 도레이도 SK도 분리막 쪽 철수한다는 네. 그런 얘기. 단독 기사니까 좀 확인. 죄송한데 요거 한번 읽고 가. 100억 라이언네티님께서 도배를 해주고 계신데 신문으로 얼굴 가리지 마요. 잘생긴 얼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막 치고 있는 거 아니죠? 본인이 채팅으로 잘생긴 얼굴 보고 싶대요. 옆에 얼굴 옆에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도배해 주시니까 말 들어줘야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과 상관없이 꼭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쌀 때 사두자 엔화 예금에서 이제 넉 달째 이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저도 뭐 조금씩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 요거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요거 이제 현금이랑 지금 우리 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세요. 이 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부담스러운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가려서 하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 이게 정도? 뭐냐면 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의미하는 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재테크를 잘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통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원화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꼭 대체 투자를 하시는 부분으로의 해석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 예금 넉 달 새 11%가 늘었는데 요거 이제 엔화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요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원화 가치가 높아지지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 해서 그거를 투자하는 거죠. 달러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엔 투자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심리가 세니까,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엔화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의 자산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을 보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같은 기사여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 쪽에서도 뭐 캐나다 쪽에서도 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실질적인 액션 이런 게 나오면은 그쵸. 역시나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달러 인덱스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그쵸, 높아질 높아지는, 거고 네. 미국도 금리 인하 결국은 하게 되면 엔화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건 통신 3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를 조금 줄이고 있다. 이 급감 정도가 아니라 한 건 빼고는 거의 전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은 이 업계, 이 업황이 이제 기존 주도하던 쪽이 완전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점점 쉽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이벤트가 없는 기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돈 되면 다 투자를 할 텐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반독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별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기사를 내용으로 본다면 대형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이브 어도어의 미니지 씨가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너네는 어떻게 그 뮤직비디오에 돈을 그렇게 적게 쓰고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아이돌 멤버들 얼빡샷으로, 얼빡샷 알죠? 얼굴 빡! 해서 그냥 공간 없이 얼굴만 이따만하게 나오는. 얼빡샷 좋아한다, 팬들은. 얼빡으로 잡으면 된다. 그럼 돈 안 된다. 근데 지금 도배하는 거 보니까 얼빡샷 좋아하네. 번호 얼빡샷. 번호 얼빡샷 꽉 채우는 거 도배하고 난리 났네. 야, 미니진이 진짜 똑똑하네. 얼빡샷 팬들이 진짜 좋아하네. 미니지. 하차, 얼빡샷 여기 잡아주면. 얼굴 빡! 이렇게 여백 없이 빡빡하게 들어가는 얼굴 빡샷, 얼빡샷.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53분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삼성전자가 아까 2% 넘게 오르다가 지금 0.5% 마이너스로 좀 상승폭을 줄였고, 네. 하이닉스는 반대로 5% 넘게 올라서 네. 21만 원에 대한 신고가를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요런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하이닉스가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오버웨이트의 느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가가 말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주가의 흐름에도 동의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까요, 저희? 어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하나? 하나만, 요거 하나만. 네. 오늘 장에 요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오늘 장? 네. 오늘 장 알아둘 정도면은 사실은 그럼 오해돼요. 급하진 않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의 한마디가 3개 있었는데 3개. 2개가 좋고 하나가 안 좋은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를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오. 오늘 장 이렇게 끝나면은 그래서 다행일 것 같고요. 그 나중에 보시고 그거 리포트 중에서는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6월 3일 좀 지나간 건데요. 삼성증권에서 그 컴퓨텍스 타이베이 그거의 키노트 리뷰라고 해서 제목을 영어로 적었네요. 스틸 엔비디아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엔비디아는 이제 AI용 PC나 휴대폰 할 때는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코멘트를 좀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바쁘니까 하여튼 그거 읽어보시면 합니다. 이 친구 적어놓은 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무호의 법칙이 뭐 깨졌다는 뭐 100몇십 페이지 리포트 있잖아요. 네. 그 반도체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안 그러면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적었는데 우리 주가에 바로 다이렉트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디테일한 건 없어서 혹시 뭐 하여튼 그 시간 내시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두 분한테 시간이 있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는 모건 스탠리랑 그리고 또 다른 월가의 그 증권사에서 미국이 여름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네. 좀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안에 뭐 스태그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후에 괜찮으면 여쭤보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는 시황을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2600에서 2700 좀 약간 재미없게 저 개인적으로는 재미없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유전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분 뒤에는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쪽이랑 겹치지 않는 지금 시간대에 미리 좀 종료를 하고 와 9시에 했으면 우리 동접자 다 빠졌을 거야. 그러게. 내가 굳이 그거 안 하더라도 10시 뭔 얘기 한다 하나 했지. 하고 3분밖에 안 남았네? 뭐 오늘 반도체 특별한 막 이벤트가 확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얘기 하나 들어나 보자 이러고 가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10시에 해줘서 감사합니다, 선업부.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뭐 금요일이지만 저희가 좀 더 재밌게 유쾌하게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방송을 클로징벨에서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요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